청주성 전투와 금산 전투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 봄에서 여름까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시기였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쳤고 조선 전역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충남 지역을 점령할 수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금산을 통해서 전라도로 침입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청주성을 탈환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조헌이 공주와 충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령이 조헌에게 협력해서 자기가 모은 병사를 조헌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헌의 피하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흑수저 출신의 영웅, 흑수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윤성각과 조헌이 대립하게 됩니다. 어떤 또 유생이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승병을 모아라. 당시 윤성각이 공주에 있었는데 공주 목사였던 허욱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대가 승병을 모으신다고요. 여기 아주 훌륭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하고 한 명의 승려를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영규입니다. 영규 대사는 박씨였다고 해요. 밀양 박씨라는 말도 있는데 공주 출신이었고 그렇게 양반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은 없고 글자는 좀 알아서 이름 정도는 분간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읽을 줄 아는데 이제 학문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노노맹자 읽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까막눈은 아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무승 출신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간 체격도 되게 건장했다. 아니, 매우 건장하더라.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서 정만억이라는 사람이 승병들을 모아서 뭘 하니까, 되게 우습게 봤나 봐. 저 따위가 장군 소리 듣는데 내가 왜 못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승려들을 모아서 이제 첩보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윤성각 기록에는 9명을 모아서 스스로 첩보 활동 같은 거 했다고 하는데 다른 실록 기록에 보면은 스스로 300명을 모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9명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무슨 요즘 말로 하면 제임스 본드 팀 같은 그런 이제 팀이 9명이었고 모으기는 거의 300명까지 모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9명으로 시작해서 300명이 됐던가. 하여간 이 조선시대 기록은 내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 무시, 절차 무시, 지 필요한 것만 해. 미치겠어. 좀 이렇게 육하원칙에서 써주면 안 되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는데 10시에 동문을 격파하고 12시에 서문을 불태우고 오후 2시에 중앙의 본부를 함락시켰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성문을 공격했는데 12시에 성벽에 올라가지고 2시에 누각을 불태웠다. 이러니 중간 절차는 다 생략되고 딴 쪽에서 일어난 일도 다 생략되고 그냥 알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하여간 300명 정도까지 조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고 조직도 잘 관리해. 그래서 공주 목사가 윤성각한테 가서 이 사람 쓰십시오 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이제 만나봤어요. 윤성각이 영규 대사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매우 건강하더라. 근데 지혜나 꾀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또 보통 사람 수준은 없는 것 같아서 한 방면의 방어 책임을 맡길만은 했다. 그래서 영규를 내세워서 승군을 모으도록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주고 그 사람을 이제 리더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승군 수천 명을 모았다. 그렇게 모았더니 영규는 단 10일 만에 이걸 이제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더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윤성각의 표현대로면 애가 영 시원치 않더라. 근데 좀 보통 사람보단 좀 나은 것 같아서 한 연대장 정도는 줘도 될 것 같더라. 이상하지. 보통 사람보단 그냥 나은 것 같아서 그냥 한 병장은 달아줬다. 이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연대장으로 썼다. 근데 애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근데 내가 시험 삼아서 좀 이렇게 물어는 봤어. 너 그동안 한 일이 뭐니? 그래서 이제 정찰하고 정보 수집했습니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요즘 말로 하면 너 업무 실적 내놔봐. 판 거 없더라. 없네. 그래, 그럼 저기 대리점 맡아. 이상하잖아. 하여간 이게 진짜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성각하고 조원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성각의 콤플렉스는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관에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영규를 이제 모아서 승병을 모으긴 했는데, 조원은 자기가 모은 거고, 이 승병은 내가 영규를 뽑아서 맡겨서 모은 거란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관에서 모은 의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려니까 내가 영규를 만났더니 얘가 벌써 300명을 모아갖고 있더라. 오, 진짜 쓸만하던데 너 해라. 내가 밀어줄게. 갔더니 쫙 나가서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았다. 나 뭐야. 이렇게 돼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좀 시원치하는 것 같던데. 그래, 연대장은 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300명 모았는데 뭐 9명 될 것 같다더라. 그리고 뭐 그래서 내가 밀어줘서 수천 명이 됐다. 사실은 영규는 이미 300명 모았었고, 이때 윤성각의 허락을 받고 모은 병력은 수천 명이 아니라 8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명이 돼요. 이렇게 돼서 윤성각은 뭐 영규의 공을 나중에 깎아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내가 좀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집어넣은 거고, 실록에 오히려 보면은 윤성각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정부의 불만은 많죠.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거 있냐? 뭐 맨날 세금만 받아갖고 뚜드려 폐기나고 한 게 뭐냐? 이럴 때 이제 전쟁이 났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했겠죠. 난 차라리 뭐 저쪽에 붙겠다. 이런 이제 극악한 인간도 약간 있고,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뭐 니네들이 싸워. 니네들 나라지 이게 내 나라야. 이러고 이제 구경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영규가 나가서 아무리 뭐 니들한테 마음에 안 들고 나라가 잘못한 건 있었지만 솔직히 나라에서 한 것도 많지 않냐. 사실 그렇긴 하지. 뭐 요즘에 뭐 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좋은 면만 보면 그렇지만 조선이란 나라에 살면서 행정 제도, 치안, 법 이런 거에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가 그렇다고 없어지면, 마음에 안 들어도 니네가 그렇다고 나라 덕을 완전히 안 본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 나라가 없어지면 진짜 무법지가 되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건 우리 냉정하게 내가 마음에 들 만큼 나라의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가 한번 싸우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병력을 모았더니 그럼 우리 그럼 한 50%만 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규의 리더십 이런 거. 일단 모여서 싸우기로 결정했으면 확실한 전사가 되라. 죽음을 각오하는 자만이 모여라. 죽음이 들어온 자는 나의 군대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군대 같은 걸 모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막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병력을 모았어. 그러니 나 이제 계급장 뭐 달아주셔. 아니면 뭐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셔. 또 요러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전쟁 나면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다 애국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제대로 된 부대를 만들어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정예병을 모으는 거죠. 그래야 빨리 군대 전투력을 올려서 제대로 싸울 수 있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또 훌륭한 병사들을 받아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모을 때부터 싸울 수 있는 자, 죽음을 강호한 자만 모여라. 그렇지 않은 애는 안 받는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영규는 그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알고 전쟁을 지휘할 줄 아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윤성각 대감께서 이런 것도 좀 솔직하게 써줬으면 오히려 후대에 비난을 덜 받았을 텐데, 본인도 노력했어. 영규를 키우고 영규의 자질을 보고 결국 키워주고 밀어준 사람, 그건 분명히 공이죠. 당시 관에서 증 안 주면 나가서 이렇게 못 모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공인데, 그거를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공을 자기가 스스로 깎아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영규의 승병 800명, 그리고 이제 충청도 여러 고을에서 모았던 병력들이 윤성각과 청주 방어사 이옥의 지휘 아래 청주성 탈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그 연기, 제가 있는 세종시 이쪽 근처에서 모여서
청주로 갔어요. 영규가 선봉이 돼서 서문 밖 빙고, 그러니까 얼음 창고가 있던 부근에 이제 세 군데로 나와서 진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형적인 중군, 좌군, 우군 이런 식으로 진을 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청주성에 있던 왜군들이 쟤들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왜군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으니까 그 성 밖에 나와서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뻔하잖아. 이게 조선군이 이제 어쨌든 여긴 조선이니까 조선군이 진을 치고 이제 깃발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흩자. 그래서 나와서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전 같으면 그냥 확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맞붙어서 꽤 잘 싸웠습니다. 당연히 영규 부대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겨루다가 이걸 보니까 이제 관군들도 좀 자신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나와서 29일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데 왜군도 나와서 싸워서 거의 하루 종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승부가 나진 않고 조선군이 이제 좀 겁을 먹고 관군 일부는 이제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패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승부가 안 나서 이제 서로 물러나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쳐서 먼저 후퇴한 건 관군이었다는 거죠. 요 일화는 이날 29일에 일한지 8월 1일에 벌어졌던 두 번째 전투에 일한지는 모르겠는데 영규 대사가 몽둥이를 들고 이제 수령들이 겁을 먹고 후퇴하려고 그러면 이제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서 이놈들아 평소에는 고기 만찬 먹고 호의호식하더니 지금은 도망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두드려 패면서 역시 전쟁은 좀 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게 지휘했다는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게 아마 29일 날 전투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결국 관군이 물러서서 이날은 무승부 로 끝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29일 전투는 청주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때쯤에 조선의 1600명 정도의 의병이 참전합니다. 정확히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 29일 날은 참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건 조금 분명치 않아요. 다음 날 8월 1일에 두 번째 청주성 탈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조선과 영규 부대가 합세해서 서문 쪽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관군도 뭐 다른 쪽을 해서 동문, 남문 뭐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과 영규 부대가 제일 잘 싸워서 서문을 거의 공략하고 성벽에 올라서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이날이 8월 1일이잖아요. 음력이지만 굉장히 무더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더위 속에서 이제 악전고투하면서 거의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 무덥더라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전투를 잘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 군대가 이게 또 활인데 활이 또 비 맞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조군이 후퇴를 해서 서문 밖에 있던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의를 상실한 왜군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청주성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청주성을 탈환하게 되는데 조금 그냥 확 들어가서 함락하고 뭐 다 태우고 뭐 이랬으면은 좀 이 전투가 좀 더 화려하게 보였을 텐데 뭐 이렇게 도망쳤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약간 김이 새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잘 싸워서 이긴 거죠. 아무튼 이 청주성 탈환은 당시 그 임진왜란의 전황을 보면 선조도 정말 놀랄 정도로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관군이 역할이 뭐냐는 건데 전투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한성길 하시는 조원께서 상소를 올려요. 윤성각하고 이옥은 구경만 했다. 그건 얘 당장 목을 쳐라 이런 식으로 살벌한 상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윤성각의 기록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날 하루 종일 싸웠다. 근데 다만 우리도 큰 전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적군도 얘 체력이 딸려서 얘 도주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무튼 조선하고 영규 부대는 성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성문에 올라가고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뭐 싸우지 않고 구경만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맹공을 퍼부어야 되고 깃발을 서문에 꽂았으면 막 그 기세를 차서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뭐 좀 시원찮게 싸웠다 이런 뜻인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대강 그런 거겠죠. 아예 안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자신감 없게 싸우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력이 이때 관군 병력은 뭐 600, 800 하여간 영규와
조헌의 군대를 합친 거에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부실하긴 했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부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헌 부대와 영규 부대가 잘 싸워서 성을 함락시킬 만한 놀라운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주성의 왜군은 병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한 부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전쟁은 스코어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절망적이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거두는 작은 승리는 작은 승리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고 전황을 바꾸는데 크게 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가 우세할 때 거두는 대승리보다 이런 작은 승리가 전쟁사에서는 훨씬 의미 있습니다. 특히 청주성 전투에서는 훈련받지 않았던 민병대나 다름없는 의병과 승병이 놀라운 전투력과 가능성을 보여줬죠. 관원도 정식 군인도 아닌 이름 없는 무사, 전사들, 용감한 사람들이 이 부대에 가입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전체 전쟁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담이지만 청주시는 지금도 이 청주성 탈환 행사를 시 행사로 크게 벌립니다. 그 청주성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청주 중심부에 성벽이 그대로 도로가 됐어요. 그 제가 전에 그 길 한번 따라 뺑 돌았는데 정말 재미나게 성벽 모양 그대로 도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남문 쪽에 가면 그 주변이 지금 시장인데 남문에는 이렇게 옹성이라고 성벽을 두르는 이게 둥근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자리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좀 넓어서 시장 중간에 광장처럼 돼 있고 밖에 옹성이 둘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는 되게 직선이잖아요. 뭐 광장이 있어도 직선이고 주변의 집들이 직선으로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둥글게 바깥쪽으로 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시장이고 중간에 그냥 광장을 만들어 둥근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성문과 옹성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기념일이 되면 뭐 이렇게 그림으로 성벽도 만들어 세우고 뭐 이게 이렇게 아군, 왜군 복장해갖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행사를 구경은 못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청주에 관광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그날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청주도 굉장히 큰 행사여가지고 청주 시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조헌과 영규 대사가 만났고 이 두 부대가 바람직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이 조헌 의병과 영규 승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